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방적 국정 운영에 대해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희와 안도감이 지배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마침내 누군가 배를 바로잡고 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국무회의와 공개 업무 보고를 당연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대한 국민들만큼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 K국정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2월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주미 대사의 환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 각별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며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습니다. 백악관 황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선수가 황금 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번째 열쇠를 주면서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 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백악관 열쇠를 주었고 윤석열에게는 개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은 대한민국인데 민주당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디플로매트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무역, 통상, 외교, 내정에선 선방했지만 내란 청산 작업은 조희대 사법부의 저항과 정부 여당의 우유 부담함이 겹쳐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김병기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26일 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병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이미 앞서 호텔에서 쿠팡 대표를 만나 전직 보좌관의 사적 보복성 인사를 압박했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의 태도가 논란이 되자 24일 김병기의 태도는 급전환됩니다. 그때 그런 게 있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거를 갖다가 알고서 이제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좌진들은 이제 선의에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없었지만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칼 숙박권 이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네. 그거는 뭐 당연히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뭐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자를 갖다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반환 조치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뉴스를 대할 때 70만 원 뭐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와 38,000원, 확인해 보니까 38,000원이다. 이런 걸 좀 더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똑같이 이번에 보면은 그 숙박료가 뭐 1박에 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는 뭐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보도될 때 그런 걸 갖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한겨레
그 신문인데요. 거기는 저한테 사전 질문을 갖다 줬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전 성실히 대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부족했다면 좀 더 추가 질문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또 보좌진들이 선의를 얘기하시는데 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그런 뜻에서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해명에서 다른 의원실에도 숙박권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번엔 당시 보좌 직원의 선의의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안 될까요?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정리되어야 할 자가 또 한 명 있지요.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에게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한겨레가 인터뷰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계엄 이후 조희대가 치명적인 3가지 과오를 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계엄 당일 폭주하는 행정부 수반의 헌법 침해 행위를 저지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최고의 법 해석, 법 집행기관인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장이 아니라 일개 법관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위헌성을 인지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다면 헌법상 행정권력 견제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부작위에 의한 내란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야당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극도의 이례적 재판 진행으로 계엄 세력의 편에 서는 듯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훼손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억지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내란 사건 주범의 담당 재판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가장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태만에 가까울 정도로 지연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 비위까지 드러났는데도 방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윤리감사관은 여론에 밀려 뒤늦게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관련 법령상 처벌 기준이 100만 원에 미달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과 법관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관이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행위는 금액을 떠나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으로서 이미 고의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반복된 실책마저 보여온 상황에서 더더욱 자격과 신뢰를 잃었음이 자명합니다. 대법원장은 해당 재판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처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사법 행정권자로서도 너무도 무력하고 미흡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장을 두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법개혁 논의는 훨씬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장 개인의 반복된 실책과 이로 인한 불신은 법원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와 공격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께서 평생을 봉사해온 법원이 본인의 과오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하셔서 이 상황을 결자 해지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싶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